이번에는 의료계의 기업 자산과 패밀리 오피스 전문 한국회계사 EL세무회계의 김경환 대표님께서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EL세무사 대표님께서는 아트텍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래요. 네, 관심 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EL세무회계 대표 김경환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그림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조금 가져가 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많은 관계 세무사분들, 회계사분들, 변호사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세금적인 것보다는 조금 아트, 그림, 조금 흥미로운 주제로 조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그 의협신문이라 그래서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의 칼럼을 좀 기재를 하고 있고요. 재테크 서적도 집필을 했고 신사임당이나 MBC 같은 이제 방송국에 출연을 해서 조금 유튜브 활동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미국과의 연고는 제가 이제 UCLA로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어서 그거 토대로 이제 제가 이제 회계사지만 재테크 상담도 하고 크로스보더 업무도 조금 보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오늘 좀 짧고 굵게 얘기를 많이 드릴 텐데요. 아트테크라고 해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아트테크라고 해서 요새 이제 재작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미술품에 대한 투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아트테크 시장이 지금 이제 기사들을 자료를 보면은 S&P 500 지수하고 아트 프라이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국제 미술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증시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칩 작가들 작품들은 S&P 500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고요. 그 아트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림들을 펀드 형태로 담아서 운영하는 펀드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공식적인 아트 펀드의 시초가 되는 게 브리티시 레어 펜션 펀드라고 해가지고 영국 기차 연금 펀드예요. 그래서 연금 펀드가 제일 먼저 미술품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지고 펀드로 운영을 했는데 26년간 연평균 수익률 1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트 펀드들 역시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아르테문디하고 일드스트리트라는 펀드들이 굉장히 잘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펀드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아트테크가 어떻게 붐업이 됐냐라고 한다면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좀 미술 시장이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티은행 자료에 의하면 사모펀드들이 당연히 제일 높은 그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현대 미술 작품 역시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11.5%, 여기서는 12.6%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예전에는 정말 부유층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이 되었다면 지금은 금이라든지 은과 같은 약간 경제지표에 덜 민감한 대체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림이라는 게 굉장히 많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림 하나씩쯤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무실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다 그림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인상주의 이후로 봐서 현 시대 주요 미술품을 현대 미술하고 동시대 미술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트 프라이스 글로벌 텍 인덱스를 보면 사실상 전체 미술품들이 다 금액이 증가한 건 아니에요. 투자 수익률이 많이 높아진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동시대 미술이라고 해서 1978년도 이후에 창작된 창작물들이 주로 많이 가격 상승을 이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왜 이제 여러분들 기사나 아니면 요새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MZ 얘기하잖아요. MZ 세대들 특징이 뭘까요? 저는 이제 M세대거든요. 저는 80년대생이라서 그렇게 90년대 이후는 Z라고 표현하더라고요. MZ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수능하거나 수긍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조금 나이가 있으신 작가분들이나 화가분들은 본인이 그림을 그리시고 나서 내가 그림 잘 그렸으니까 볼 테면 봐. 이런 컨셉이시라면 MZ 작가분들은 자기들이 그림 그리면서 자기들이 막 신나는 거예요. 막 퍼포먼스도 벌이고 막 친구들도 불러서 파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들을 PR하는데 조금 능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난 되게 고고한 작가야 라는 느낌보다는 나는 소통하는 작가고 나는 그런 내 컬렉터들과 같이 뭐 커뮤니티도 운영하면서 관계를 맺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MZ들의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시장의 수요를 견인해서 가격을 상승하게 하는 그런 효과까지 가지고 왔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미술이 가장 높은 가격 상승 효과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트테크를 사실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현업에서 이엘세무에게 대표 회계사로 활동을 하면서 원장님들이나 자산가분들께 상담을 많이 드려요. 근데 제가 투자 아이템 같은 거를 얘기 드려도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투자하시기가 싫대요. 아, 부동산도 싫고 펀드도 싫고 다 싫대요. 왜 싫으세요? 여쭤보면 그 세금 내야 되는데 그걸 왜 하냐. 어차피 내가 돈 다 벌어서 국세청에다가 주는 거 아니냐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체 투자 관점에서 그림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나라 세법상으로는요, 국내에 살아있는 작가 혹은 국내의 모든 작가에 대해서 6천만 원 이하 작품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백인 이우환 화백의 뭐 다이얼로그라든지 동풍 이런 작품들하고 아파트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그런 기사들이 작년 초까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네, 작년에는 프리즈라는 아트페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런 것들 세금이 없다, 적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희 회장님께서 유고를 하시면서 23,000점이라는 그림을 국가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국립현대미술관하고 서울시립미술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투탑 미술관인데 거기 있는 그림 작품 수들이 14,000점, 뭐 8,000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께서 기부하신 그 그림 작품 수가 거의 한두 개의 미술관들을 합친 그런 급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미술품 물납에 대해서 되게 찬반 논의가 많았었는데 그 이후를 기점으로 2023년 올해부터는 상속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술품에 대한 물납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산하에 있는 미술은행이라는 곳이 존재해서 이 미술은행에서 그림에 대한 평가도 하고 상속세 물납을 하는 기준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점 중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개인 사업자는 문화 접대비라고 해가지고 선물을 하기 위해서 사게 되면 100만 원짜리까지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뭐 대여라든지 렌탈로 활용하게 되면 복리후생비 계정을 활용해서 통상 매출액의 2% 정도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법인 사업자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추가로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한 점당 1,000만 원 한도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넣지는 않았는데 기부금이라는 형태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기부금이라고 해가지고 법정 기부금 기관이 있고 지정 기부금 기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 지정 기부금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한도가 존재하지만 한도를 넘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봐서 거의 기부하신 금액의 100%가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개인, 예를 들면 법인의 대표자가 월급을 받으면 개인이잖아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그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3,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를 할 수 있는 지정 기부금 대상 단체 중에서 미술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단에 기부를 하시면서 조금 비용 처리도 받으시고 그 대가로 조금 이제 프라이머리 프라이스를 좀 좋게 저렴한 가격에 받아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저는 아트테크에 관련해서는 지금 시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재작년부터 미술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미술시장이 3배가 뛰었네, 1조 시장이 되었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에 한 200여 개의 갤러리들이 있는데 그 갤러리 중에서 글로벌로 타겟팅하는 갤러리들은 13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확연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어떤 집이든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실 텐데 그 그림이 해외 작가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작가분들께서 그림 그린 거, 친구분이라든지 아는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림을 가지고 계실 수는 있지만 해외 작가의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담이지만 작년에 프리즈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코엑스하고 이제 코엑스에서 동시에 진행했거든요. 그 프리즈하고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키아프하고 프리즈가 같이 했는데 프리즈가 더 큰 곳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국내에서 반발이 생겨가지고 올해는 키아프가 더 큰 곳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프리즈로 몰렸거든요. 다 해외 작가들을 구경하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미술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 투자를 하면 좋냐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분들께는 어떤 조건을 말씀 많이 드리냐면 예를 들면 좀 탑 갤러리 소속이 곧 예정이 되어 있거나 글로벌 뮤지엄을 소장한 작가거나 슈퍼 컬렉터들이 구매를 하는 그런 작가들을 내가 미리 선점할 수 있다면 그 가격이 견인되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이제 많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려왔고요. 케이스를 몇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케이스 얘기 드리기 전에 잠깐 얘기도 드리면 제가 맨 처음에 그 장점 중에서 세금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술품 세금은요, 우리나라의 거주자 신분이라고 하시면 6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20%를 과세합니다. 근데 필요 경비를 최소 80% 해주기 때문에 내가 미술품 판 금액의 최대 4.4%만 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그림을 팔았어요. 4,400만 내시면 자금 출처 입증이 됩니다. 자녀한테 상속증여하기가 너무 좋아요. 미국은 어떨까요? 만약에 미국에서 판매하시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림을 사는 사람이 8.5%의 세일스 텍스를 냅니다. 그리고 판매를 해가지고 캐피탈 게인이 생기면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28%의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조금 테크니컬한 얘기지만 내가 국내에 있는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국내에 있는 원화를 미국으로 달러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실 때 그림을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두 가지 얘기하고 마칠 건데 케이스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트 시장에 조금만 관심이 생기시고 국내 아트 딜러들이 막 이제 국내 작가들을 막 추천을 하고 이러면 많이들 타겟팅해서 보시는 곳들이 서울 옥션이나 K 옥션 같은 옥션 사이트들의 거래 기록들을 많이 보세요. 근데 탑 아트 딜러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가가 큰 뮤지엄에 소속이 될 것인지 어떤 컬렉터가 소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소개해드릴 사례 하나가 애나 파크라는 이제 작가분인데 이분은 한국 사람이지만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활동을 쭉 해오신 분이고요. 이분의 2020년 프라이머리 프라이스가 1,000만 원이었는데 2022년에 크리스 경매에서 5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카우스에게 주목을 받아가지고 그 뉴 아트 딜러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좀 각광을 받아서 뜬 그런 분이고요. 또 다른 사례는 이제 탈리아 레빗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굉장히 막 실크 같은 느낌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건 아크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 사실 한국 갤러리들은 잘 보지 않는 데이터들이긴 하지만 나다라 그래가지고 아트 딜러 연합에서 통계 자료를 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작가들이 굉장히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빵 하고 뜰 수 있는 작가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100호 기준으로 2021년에는 5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분 작품을 한국에서 판다? 6천만 원 이하니까 세금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엔게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요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김경환 회계사인데 제가 이제 이런 상속 증여와 관련해서 이제
갤러리 하나랑 같이 해가지고 컬렉터스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자산운용사 대표님, 제약회사 오너분, 엔터사 대표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트테크라는 분야가 굉장히 프라이빗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MZ처럼 500만 원짜리 사가지고 1000만 원에 팔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네, 상속 증여하고 자산 이전하는 거. 미국으로 자산 이전했다가 받아오고 이런 거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분들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소속되어 있는 커뮤니티도 이제 좀 강의도 가고 뭐 인비테이션도 제공해드릴 수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부분으로 조금 궁금하시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멋진 말씀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네.